부트캠프 썰전 총 4분의 교육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썰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썰전은 약 1시간 조금 안 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패널톡의 특성상 뭐 Q&A 시간을 뭐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받기보다는 여러분이 Q&A에 남겨주시면 대화 맥락에 맞게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한 번씩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한 테크코스의 캡틴이시자 넥스스텝이라는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재성님,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42서울 멘토로 계시는 박은종님, 그리고 코드스쿼드에 계시는 김정 대표님, 그리고 코드스테이츠의 최고 제품 책임자 CPO 구일모님, 이렇게 4분 모셨습니다. 재성님부터 한 말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은종님도요. 저는 네, 말씀하세요. 우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한 테크코스라는 과정을 리딩하고 있고요. 저희 그 교육 과정에서는 저를 캡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개인 사업체로 넥스트 스텝이라는 교육 기관을 통해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캡틴 오셨고요. 그 다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박은종 멘토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중입니다. 저는 현재 사이서울이라고 그 에꼴사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단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바 관련 입문 강의를 찾다 보면 우리 박은종 멘토님 성함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코드스쿼드의 CEO 김정 대표님 가볍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드스쿼드 김정입니다. 저는 코드스쿼드라는 소프트웨어 교육 회사 대표 역할을 하면서 또 iOS라는 애플 개발자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려고 직접 교육도 하고 있는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스테이츠의 일모님. 네, 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에서 일하고 있는 구일모이고요. 함께 학습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는 사실 이제 이번 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개발자로서 경력을 쌓아나가는 그 초석에 있어서 부트캠프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트캠프도 많아졌고요. 그거는 뭐 해외도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함께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고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고, 각각 우한 형제들, 넥스스텝,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코드스쿼드, 코드스테이츠에서도 그 나름의 방식을 찾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직접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가지고 교육을 실제로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가감없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패널톡에서 가볍게 같이 이제 하나 주제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기소개를 다 해주셨으니 제가 먼저 퀘스천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대주제 자체가 커뮤니티, 즉 타인과 섞여서 함께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각자 운영하시고 또 이제 몸담고 계신 그 기관과 그 교육 과정에서 그 커뮤니티의 가치에 대해서 커리큘럼 내에서 얼마나 또 왜 중요하게 설파하시는지를 좀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그냥 뭐 이렇게 패널 순서대로 재성님, 은종님, 김정 대표님, 일모님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서로 대화하듯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재성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 자신이 한 십몇 년 동안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제가 이 위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향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가 이 기술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플러스 소프트 스킬을 기르는 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우리 개발자에게 소프트 스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테코 내에서는 정말 처음부터
저희 처음에 소프트 스킬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연극을 시키거든요. 그 개발과 관련된 뭔가 주제로 연극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의 어떤 소프트 스킬을 기르는 연습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과정들이 짝 프로그래밍을 통한 소통,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로 확대를 하고 프로젝트 그 10개월, 아니, 교육 과정이 10개월인데 10개월 전반에 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공부해 나가고 성장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도 네네. 솔직히 학교 교육 받아봤지만 강의식 수업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죠. 어쩜 번아웃이 오고 이 재미없는 걸 좀 더 재미있게 학습하는 상당히 좋은 수단이 학생들끼리 어떤 스터디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 네. 저는 학습 효과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마침 그 다음 발언이 이제 은종 멘토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42 서울의 슬로건이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이면서 산무교육이잖아요. 교수, 네네. 교재, 학비가 없다. 네, 아, 이거 교수자가 없다. 산무 됩니까 진짜? 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진짜 썰전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썰전이니까 산무? 제가 네. 도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네. 저희는 이제 그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온 시스템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골사이라는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이제 학생들, 이제 동료 학습 기반이죠. 저희는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8기 한 2,000명 정도 레지스터, 2,100명 이상 레지스터가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뭐를 하느냐, 각 과제가 있어요. 그럼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제를 해결하는 거죠. 일단 과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 과제 자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되게 힘듭니다. 과제가 아, 되게 쉽지 어마어마한 않아요. 과제를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파리에서 온 과제긴 한데 메이드 인 파리인데 과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일단 이게 학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제를 같이 해석해야 돼요, 친구들이. 같이 해석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같이 수행하고 그다음에 과제에 필요한 사이드적인 어떤 CS적인 지식들이 있거든요. 뭐 OS나 DB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트럭처나 그런 것들을 또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결국 파이널로 동료 평가를 합니다. 이때 동료 평가를 할 때는 내가 만든 코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그 동료 평가는 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매칭이 되고 네. 그다음에 냉정하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동료 평가되고 페일되는 경우도 있어요. 코드의 설계 의도 이런 거부터 막 얘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질문들을 하죠. 이 과제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냐? 이 과제에서 이렇게 쓴 코드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과정이 모두 동료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멘토로는 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산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무가 맞다. 네. 코드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도적이지 않잖아요. 네. 사실 서구에서는 그런 잘할 때부터 주도적이니까 이게 잘 되는데 이게 사실 저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네. 그래서 항상 그 본과정에 들어오면 저희가 PC라는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요. 한 달 동안 입학 선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본과정에 들어오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네가 너를 밖으로 내놓지 않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네가. 그리고 네, 진짜 왜 그 친구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본인을 밖으로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쑥스럽잖아요, 사실. 우리 어른이 돼서도 타인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데. 근데 그런 것들을 깨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사실. 커뮤니티도 말씀하시지만 커뮤니티 굉장히 많지만 막상 가보면
뭘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네, 네. 뭐 나한테 뭐 근사한 명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 가기 싫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동료들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함께하는 비슷한 고민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드 스쿼드에서도 이제 마스터즈 과정 굉장히 많이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김정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커뮤니티의 중요성 그리고 그 코드 스쿼드 안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당연히 뭐 커뮤니티 중요성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강요는 안 하는데 강조. 네. 이 뭐 앞에 재성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는 회사 내에서도 성장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한 게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라는 거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미 좀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을 잘 받고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커뮤니티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네네. 또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교육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학습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활동 자체가 저는 커뮤니티인 것 같고요. 그 맥락이 이어져 있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나 뭐 학교 다닐 때는 혼자 잘해야지 시험을 잘 봐야지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지만 네네. 사실 뭐 그 아까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커뮤니티라는 게 저희 코드스쿼드 내에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뭐 활동도 아까 말씀해주신 앞에 활동들 다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강조하는 거는 여기가 다가 아니라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돼. 나가서 사회에 가서든 회사에 가서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 자체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꼭 그 코드스쿼드 내에서만 기여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디서든지 기여할 수 있는 그쵸. 사람은 작은 거부터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코드 스테이츠에서 최근에 IT 커리어 아일랜드, 코드 아일랜드라는 커뮤니티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모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커뮤니티의 근황과 어떻게 그 커뮤니티를 사실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거기에 아무리 동문들일지라도 아마도 코드 스테이츠의 알럼나이 모임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으세요? 뭐 이제 학습 이후에 조인하게 되는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그 안에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목표는 각 구성원들의 학습 활동량의 총합을 늘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안에 그런 어떤 뭐 질문을 던지든 답변을 하든 도움을 주든 모든 거에 포인트가 이제 저희 안에 코드 아일랜드에 코코라는 어떤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섬에 가두는 거네요. 네네네, 공부하라고? 네. 코코가 올라가면서 서로 뭐 사용자 장벽을 늘리는 게 목표긴 한데 네. 결국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표님들, 멘토님들과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활동량의 총합이 그 커뮤니티 힘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 네. 누군가는 그 초반에 그 스노우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걸 굴려나가는 어떠한 촉진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들은 대부분의 멘토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이 이제 시작할 것 같고 결국 최종 목표는 그 안에 모두가 학습자이지만 모두가 교육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 그 제품 전체의 비전이 결국 커뮤니티를 향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건강한 학습 커뮤니티의 모습이 무엇일까 좀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커뮤니티라는 게 지속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모였기 때문에 자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현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가이드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직접 개입하는 일들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김정 대표님은 학습자들 사이의 커뮤니티에 뭔가 있어서 좀 건강한 모습을 어떤 걸 추구하시는지 또 직접 개입을 해서 좀 도움을 줘보신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직접 뭔가를 가이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뭔가 계속 그 집에서 아이들한테 뭘 해라 말로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처럼 학생들한테도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뭐 그게 교육 들어가서 보여준다. 커뮤니티든 아니든 네. 그냥 그 학생들과 밖에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에서도 계속 만나고 또 그 컨퍼런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또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 주최하는 게 아니고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또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것도 추진하고 기획한 걸 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코드 스쿼드 것들을- 컨퍼런스요. 네. 코드 스쿼드가 주최자 역할만 하고요. 네. 주관사 역할만 하고 아. 실제로는 그 iOS 개발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뭐 제자들과 같이 교육하면서 경험했던 걸 또 공유할 수 있게 뭐 제자들도 있지만 아닌 바깥에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다 같이 서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네. 외부로 그게 제일- 내보내시는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네. 외부에. 네. 직접 하는 거죠. 커뮤니티도 직접 해봐야지 알게 되니까. 네. 재성님네는 이제 우테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그 내부에서의 노력들. 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이게 사실 가장 많은 그 어떤 배움도 그렇고 즐거운 경험은 서로 간의 다른 의견을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고 논쟁 주고받을 때 그 속에서의 뭔가 깨달음을 얻고 또 재미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테코에서는 뭐 짝 프로그래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회고를 정말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회고 중에서도 우리가 회고를 하면 뭔가 꼭 액션 플랜을 만들고 뭐 이런 회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하면서의 자기의 느꼈던 감정들, 너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난 되게 불편했다. 뭐 그런 식의 감정들을 회고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어떤 성향들을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의견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내가 뭔가 비난받거나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자기의 주장을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건강한 토론이 되면서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빠르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그 은종 멘토님 말한 것처럼 자기를 자꾸 드러내라고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연습을 학창 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늦은 나이에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뭔가 약해 보이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남녀 차별하려는 건 아니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잘하는데 근데 이게 잘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더라고요. 누군가가 한 명이 얘기하기 껄끄러운 걸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네네. 그런 감정 해고들이 잘 되면서 한번 서로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소통하는데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일모님께서는 어떤 커뮤니티가 좀 건강한 학습 커뮤니티라는 생각을 하세요? 좀 이상향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저희도 이제 뭐 다른 곳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많은 학생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커뮤니티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승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뭐 당연히 우리 모두가 승객이 아니라 모두가 운전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너무 어렵고 그것은 뭐 강요한다고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시작은 100명의 정원이 있다면 100명이 전체가 동일한 속도로 그 커뮤니티 구성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소수의 그 미친 사람들이 항상 그 곳곳에 침투돼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소수를 이상하게 처음에 바라보다가 점점 더 이 문화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그것이 이상함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이제 박지선 캐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디스커션 주제들이 나오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어떤 스몰 석세스들이 많아질 때, 아, 저 사람들이 미친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그 구성원들이 모이면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그게 감정적인 문제든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든 그것들이 어떤 그 교육기관의 개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정작용이 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때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교육자와 학생이 구분되는 게 모호해지는 형태가 마지막에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 이 얘기를 할 또 이제 산무 교재 교수가 없는 그 사실 42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뭐랄까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그룹을 스스로 좀 만들고 아니면 뭐 무작위로 붙여놨는데 유독 조금 튀고 이런 네. 멤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 많이 멤버, 예. 있죠. 그런 멤버들 자연 발생하나요? 아니면은 가끔씩 일부러 좀 자극을 주시기도 하나요? 아, 자연 발생하죠. 자연 발생, 대부분은 자연 발생하는 용어가 웃기지만, 그 학생들의 니즈가 있어서 자기 본인들끼리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들이 CS의 어떤 기초적인 이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은 취업을 하기 위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니즈가 있고 그런 니즈가 있는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서 또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인 어떤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주제에 대한 부분. 네. 그게 맞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모였다가 해체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끝까지 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원동력이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본인들 스스로의 굉장히 강한 니즈, 동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제가 학생들하고도 공부반이라는 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산무지만 그래도 조금 도와주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 가두시나요? 이 판을 네? 가두시나요? 아니요, 저 열어놓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그 얘기가 오픈마인드를 항상, 그러니까 사전 면담을 해요, 제가. 이 친구들을 네. 모임을 하기 전에 한 명 한 명 사전 면담을 다 하면서 제가 아주 촌스러운 표현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자, 우리. 아. 그래서 누가 질문하는 게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누가 부연 설명하는 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야 여기서 얻어간다. 저는 주제만 주고 이 공부반이 운영되는 방식은 본인들끼리 일어나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되게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못 하긴 하는데. 산무의 미베트는 공부방이었나요? 공부방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못 해요.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항상 그런 동기부여나 네네. 아니면 그런 본인들의 자발적. 근데 이걸 좀 끄집어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동기부여랑 커뮤니티에 있음으로써 함께 성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요새 제가 느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트캠프를 통해서 사실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이제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교육 하나 듣고 이렇게 빨리 한번 해봐 이렇게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의 국룰처럼 좀 느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 부트캠프라는 커뮤니티 안에 일단 내가 어떻게 들어가기는 하면 내 열정을 보여줘서
뭔가 수료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그냥 뭔가 개발에 대한 열정이나 동기부여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태로 약간 좀 체류하고 있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네 분 중에 좀 승객? 네, 약간 승객의 마인드로 있는 학습자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솔직한 조언이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순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재성님이 패폭을 날리시죠.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무임승차처럼 하면 네, 잘리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그거는 뭔가 인정을 성적이 안 해줘요. 좋으면 잘릴 수도 있나요? 그럼? 네? 성적이 안 좋으면 잘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느릴 수는 있잖아요. 네. 학습 속도가. 네. 그래서 힘들어하고 하지만 상당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네. 친구들은 계속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뒤처진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 그 제적을 시킨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본인이 꾸준히 학습을 지속하면 이게 초반엔 느리지만 어느 순간에 딱 점프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빠른 친구들은 뭐 1년 만에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막 2년이 걸리거나 하지만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상당히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친구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더 체크하는 거는 이 열심히 하지 않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뭐 면담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경고를 주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무임승차하고 있는데 방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방치하지 않고 지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뭐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성을 주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이 생활비 지원까지 하는 교육기관들도 뭐 우테코도 일정 부분 생활비 지원도 하고 이제 그런 데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생활비를 받기 위한 또 무임승차하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런 경우 인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라는 자체를 진짜 업으로 삼고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 저희 원하는 거지. 업계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트캠프를 활용해라. 그냥 그 상태로 해봤자 어차피 취업 안 된다. 네네. 시간만 아깝다. 왜 인생 거기 허비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이게 이제 선발 과정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동기나 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지들을 확인하긴 하지만 막상 그 교육 과정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것들을 체감하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런 거였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코드스코드에서는 또 코드스테이츠에서는 그런 학생들, 그러한 학습자들 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피드백을 주시나요? 이 피드백은 그분들에게 하는 피드백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약간 혼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될 것 같아요. 네. 김정 제가 먼저 대표님.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사실 뭐 교육비를 주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돈을 지불할 만큼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나 요즘엔 이제 특히나 더 그런데 왜냐하면 쉽게 빨리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소한 걸 수도 그런데 뭐 메뉴를 골라주는 것도 누군가 골라주면 되게 편할 것 같지만 사소한 것들도 그런데 심지어 자기 인생을 누군가가 판단해 주길 바라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저희 과정에서는 오히려 빨리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내면서 자기 의지를 불태우면서 학습할 게 엄청 많고 성장해야 되는데 옆에 이제 다른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학습이 느릴 수는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당연히 그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해 주진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버거울 때는 면담도 하고 뭐 그게 직접 이게 직업적이나 성향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도 있거든요. 해보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그쵸. 오히려 몇 개월 있다가 3개월만 있다가 아 저는 이렇게 자발적인 거가 자기한테 안 맞다는 걸 알고 나가겠다 그러면 그래 너는 다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상담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그걸 빨리 판단할 줄 알면 저희는 그 포기를 하던 안 하던 다 존중을 해주는데 오히려 그렇게 자기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누군가가 대신 판단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못 그렇죠. 버티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라는 것도 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직하게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빨라요. 저희 과정에서는. 일모님 그 코드 스테이츠에서는 이런 유형의 이슈 핸들링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담당하시는 뭐 그런 직책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런 감정 설계사 같은 심리학자분을 모셔서 정말요? 이거를 계획을 좀 해봤었는데 아, 그게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서 네. 교육 운영 매니저분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좋은 세뇌를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었어요. 뭐 우리 네네. 부트캠프에 개별스가 필요하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결국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질문하거나,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피하고 변화에 대해서 전혀 열려있지 않는 분들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상담을 시작하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뭐 프로그래밍 스킬이 뛰어나도 결국 그분들이 잘 되는 사례를 많이 보진 못했고요. 다만 뭐 저희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배워야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특정 분들은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해서 잘 되는 분들도 있어서 다만 이 부트캠프 교육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의 편견은 그런 분들이 조직에 가서 과연 정말 팀원으로서 같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박은종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임승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재단이 저희 재단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저희는 지원금을 주죠. 저희는 지원금을 줍니다. 그 국가에서 그쵸? 운영하는 네. 기관이고, 그다음에 매달 1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네.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지원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물가 시대에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이제 이거를 목표로 이거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네. 뭐 이런 거를 목표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느냐?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브라이트 사이트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뭐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오프라인을 이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로나도 좀 지났으니까 네. 주 80시간은 꼭 재단에 나와서 상주를 하는 조건으로 80시간이요? 80시간. 80? 한 달. 아, 한 주 달에 80시간이라고 하신 줄 죄송합니다. 알고. 네. 주 52시간이 너무 머리에. 네네. 그래서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재단에 출근을 해야 나와야 네네.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부트캠프 되게 많고 교육기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내건 안 내건 본인의 기회비용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시간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에 본인이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빼갈 수 있는 건 다 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본인의 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게 도장 깨기라고 뭐 코드스쿼드 같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다, 뭐 이렇게 경력이 음. 써도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경력이 막 부트캠프 많이 다닌 거 쓰면 한 맞습니다. 군데도 제대로 안 했구나.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 면접관은. 어떻게 제가 강하게, 네, 네.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자율적이지만 본인이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쵸. 본인의 한 달을 100만 원짜리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오, 굉장히 그- 강력하고 멋지고 무서운 말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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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0만 원으로 2, 3년 뒤에 500만 원, 600만 원짜리로 만들어야지 지금 본인의 한 달을 100만 원짜리로 만들어 버리면 그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0만 원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세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주제를 건드려 주셨어요. 아까 이제 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다 좀 체감하시고 특히 이제 새로운 지원서를 받는 시기에 뭔가 경력인 것처럼 저 뭐 어디에서 이거 수료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1년 동안 부트캠프를 2개를 들었다. 뭐 이런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부트캠프를 되게 여러 개를 수강하시고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근데 이게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거 뭔가 내가 정말 잡을 서칭하고 개발자로서 한 발 나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또는 특정 기업에 가지 않으면 난 경력을 시작하는 게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물론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다던가 이런 학습자들을 저희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썰전에 가까운 시간으로 조금 온도를 높여볼까 합니다. 배경을 빨간색으로 바꿀 걸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취업 준비생이 아닌 마치 부트캠프 응시 준비생처럼 이제 헤매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정말 따끔하고 따끈한 조언 하나씩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 대표님. 하하하. 이건 왜 저부터인가요? 드릉드릉 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서요. 그리고 마이크가 지금 가장 좋아요. 멋지시거든요. 네. 많이 이게 보셨죠? 그런 케이스. 점점 네. 더 사례들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한 6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6년. 이 네. 초반에 그 관심 있어서 전환하던 분들이랑 최근에 이제 관심이 더 많아져서 전환하는 분들이랑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어디든 부트캠프가 가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성장이 되겠지, 뭔가 다 계단형으로 차곡차곡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저는 전공자들이 뭐 전공자 비전공자 나누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시간에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성장이 되는 건 절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트캠프도 수동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갔더라도 그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만 채우다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야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고 또 저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네네. 부족한 걸 더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조금 다른 태도인 것 같긴 한데요. 그쵸. 하나는 계속 이제 전자는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그냥 계속 똑같은 걸 채우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뭔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시간을 혼자 하기보다는 뭔가 더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결정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부트캠프나 교육이나 학습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마라. 그러지 학습 않으면 자체를, 그 다음에 그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져갈 건지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그 다음 2년 뒤, 3년 뒤, 10년 뒤를 목표로 해서 그걸 위해서 성장하는 거를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 요게 안 되니까 요것도 해야지. 요게 안 되니까 요것도 해야지. 당장 뭐가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걸 해야지.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목적을 삼아서 목표를 삼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뭐 이걸 횟수나 개수나 뭐 이런 거 시간을 정할 수 있지 않은데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과정을 했다고라도 네네. 다른 데서 뭔가를 더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에 뭐 두 가지 다 항상 얘기합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도망가는 거면 하지 말고 그냥 불안해서 그걸 하고 싶은 거면 하지 말고 네. 그게 정말 몇 년 뒤에 스스로의 성장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그걸 도전해보고 싶은 거라면 해도 된다. 그게 너의 의지고 의도적으로 그걸 하고 싶은 거라면 의도적이라면. 네, 누군가가 해도 되니까 그냥 나도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하지 마라.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내후년, 10년 뒤에 나 그냥 일단 취업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되게 막막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일모님도 그런 학생들, 이렇게 뭔가 부트캠프를 방랑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아닌가? 나 웹 백엔드인 줄 알았는데 프론트엔드인가? 자바스크립트 배워야 된다니까 자바스크립트인가? 막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주고 계신가요? 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만학도 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만학도. 네. 항상 도서관 가면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근데 뭐 김정 대표님 말씀이랑 또 너무 동일한 것 같아요. 저희도 학생들에게 원래 이렇게 어드미션해서 들어오시자마자 자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성장과 기여를 하고 떠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되게 많은 분들 특히 요즘 부트캠프가 많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고 개인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경우 굉장히 헤매게 되는데 왜냐면 주어지는 하나하나가 다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학습에 붙여서 항상 지식의 양이 부족해서 이제 다음을 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돕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라도 교육기관이 저희가 노력하는 건 목표를 세우게끔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세우는 목표. 근데 여전히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부트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전에 계신 분들에게도 자신의 목표를 마감 기한을 두고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들어와서도 어렵고 졸업해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우선이고 사실은 기술을 배우는 건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질문 있는데요. 그 사실 취업을 제일 잘 된다라는 부트캠프는 우테코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테코에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입시 준비를 하는군요. 우테코 입시 준비. 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를 들어가면 네카라쿠베를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막 돌아요. 죄송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 목표가 네카라쿠베면 우테코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일단은 그 42 서울에서 너무 지원자 지금 저희 5기 선발하고 있는데 지원 받을 때 사실 저희는 너무 많은 교육기관을 거친 교육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선발의 우선순위를 좀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육기관이 무상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부트캠프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트캠프에 가서 얼마나 몰입하고 그 과정을 잘 소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경험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듣기로 42 서울 내에서 저희 프리코스 과제 푸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물론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취업이 되게 중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취업에 유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겠다. 뭐 이게 수단으로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장기적으로 목표는 내가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선택이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트캠프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의 부트캠프를 거친 다음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다음 단계 경험을 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카라 쿠베 간다고 꼭 좋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네카라 쿠베도 뭐 팀 바이 팀이고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저희 그 우테코 내 친구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네네. 너무 그 네카라 쿠베만 가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완성이 되면 뭐 도전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네카라 가지고 쿠베 있고 입시를 그거에 해버리는군요. 네. 네, 연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레드오션에 가서 싸우느냐. 지금 보면은 그런 회사 말고 뭐 시리즈 A, B, C, D부터 받은 상당히 좋은 스타트업들도 많고 처우도 정말 좋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어떤 다름을 경험한다면 그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다른 경쟁력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물론 이해한다. 우리 사회 지금 시스템이 좋은 회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는 건 알지만 그 틀을 깬다면 그 속에 더 블루오션이 있고 훨씬 더 즐겁게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네. 왜 그것만 고집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잘 안 들어 쳐먹는다. 네. 그 참 이해한다. 네. 그러면 이걸 깨봐라. 좀 깨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안타까움인 거죠. 그거 두려운지 아는데 한번 깨봐 안 되나? 나는 바람. 네, 그거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미 그래서 시야가 그- 좁은 네. 분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보이는 게 거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 시야를 넓혀주는 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게 고민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 돼서 잘. 근데 생각보다 정말 이런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회사의 선택 폭 자체가 굉장히 좁은 혹은 뭔가 회사를 알아보는 일 자체가 별로 습관화가 안 된? 그냥 회사를 알아봐? 그냥 내가 아는 리스트 안에 있는 게 내가 갈 수 있는 회사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잡서칭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다른 아이디어나 좀 시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스의 커리어나 이제 채용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지금 같다는 광고하는 생각이 들고. 거예요? 갑자기 설정이잖아요. 저도 제 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게 지금 참가하고 계신 분들 본인이 지금 무언가 분명히 배우고 계시거나 고민이 있으실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수많은 학습자들의 고민과 어려운 점을 직면하고 그걸 때때로는 아예 정말 피부로 맞대고 같이 고민해주고 솔루션을 주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왜 아무도 질문을 안 남기고 있지? 이런 거 눈치 보지 마시고 계속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본인을 드러내시고 질문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때 이제 살짝 끊어버렸는데 그래서 요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특정 프레임에 갇혀있는 뭔가 입시를 준비하듯이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첨언해 주시고 싶은 혹은 여러분들끼리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 재단은 네. 이렇게 교수가 없잖아요. 교수가 없는데 네, 산모죠. 제가 네.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친구 중에 물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원래 디자인을 전공하고 회사를 2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온 디자인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수한 디자인 학과를 나왔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사이서울에 들어왔어요. 2년 회사를 다니다가.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디자인이라는 것보다 개발자들의 어떤 협업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너무 재밌었대요. 디자인은 창의적인 직업이라 자기께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오픈을 잘 안 한대요. 이게 완성되기까지. 근데 개발자들은 이런 되게 뭐 오픈소스도 많이 하고 코드 리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좋아서 개발자 이쪽에 이제 또 스킬도 좀 있고 네. 해서 정말 들어와서 재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커뮤니티, 프로젝트, 뭐 공모전 다 했어요. 이 친구 6개월 만에 취직했어요. 여러분이 뭐 들으면 하는 회사에 뭐 몇 군데. 사이서울에 입고하고 6개월.
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모습이 막 앉아서 먼저 공부하고 뭐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학생들, 동료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속 활동하고 뭐 공모전 있으면 거기에 또 내보내고 프로젝트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리고 멘토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공부방에 가두신 건 아니죠? 그 공부방. 저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취직하기 바로 전에 멘토들한테도 멘토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재단 안에서 빼먹을 건 다 빼먹은 것 같다. 6개월 동안. 오, 그리고 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저한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저기 가면 그러니까 우테코 가면 내가 취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환상이다. 환상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목표와 그다음에 본인의 이런 활동, 성장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그 네. 친구는 프론트엔드로 갔거든요. 네네. 디자인을 했던 친구니까 감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그러네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 드러내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2개가 팍팍 들어왔어요. 선미님의 질문을 조금 여러분께 던져볼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취준생분들이 갖고 있을 고민일 것 같아요. 아까 잡 서칭을 하고 회사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회사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회사 소개만 보고 이게 뭐 나한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선미님께서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려면 기업의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아까 좋은 랭크를 받은 회사도 있다 하셨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건실한지 내가 여기에 맞을지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첫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여러분 되게 많이 취업시켜 보시고 취업 관련 조언을 많이 주실 텐데 그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모님? 네네. 저도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도우면서 항상 학생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99%의 질문의 지분은 기업에게 있더라고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기업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뭐 급여는 잘 줄 것이며 성장은 잘하고 있는지 사실 거기에는 자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특히 신입 주니어 분들, 이 경력직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그 일을 잘하시고 프로로서 업계 안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조직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보상과 성장과 모든 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신입분들 취업 도울 때 기업 질문하면 다 답변하지 않아요. 그거 뭐 알아서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 제가 모르고 그 기업에 대해서. 근데 저희 학생분이 그 기업이 가진 어떤 문제, 조직이 가진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수준이 높건 낮건. 왜냐면 모든 기업이 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가서 그 일의 경험을 키우고, 일이라는 것도 하고 있으면 그 감이 계속 사는데 안 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깨우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가능하면 빨리 가서 이 일을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진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같이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를 막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면접 자리에 가서 나도 물어보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한다는 것도 어떤 분들에겐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맥락이 비슷해서 제가 선혜님 질문을 좀 가져와 볼게요. 맥락이 살짝 맞닿아 있는데 네카라 쿱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트캠프를 거쳐서 처음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개발 환경과 문화가 잘 형성돼 있거나 동료가 되게 많은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 가면 그런 걸 좀 경험하기 힘들지 않아요? 좀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처음 시작하면 네카라 쿱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있으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작은 데서도 잘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제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드릉드릉 하실 말씀이 많을 질문일 것 같은데 마이크를 먼저 잡으십시오. 누군가.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일단 성장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중요한 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이 성장을 꼭 선배 개발자가 있거나 뭔가 회사가 도움을 주거나 뭐 이래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한 명의 전문가라면 이 성장에 대한 책임은 내가 온전히 지는 거예요. 이 주변의 환경이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 내가 성장해야 되는 주도권은 나한테 있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거를 자꾸 외부 환경으로 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지금 얘기한 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팀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내 카락 후배를 간다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스타트업은 되게 개발자 수가 많지 않지만 개발 문화가 상당히 좋아서 아니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만약 이게 내가 큰 조직을 가든 작은 회사를 가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선택은 그때는 커뮤니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회사 환경이 좋건 나쁘건 간에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네카로쿠벨 가던 그렇지 않건 간에 커뮤니티 활동은 반드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렇게 이 정도 커뮤니티 활동,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기업에 재직하는 분들도 있네. 이렇게 서로 교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폭이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선미님이 아까 이제 취업 관련한 질문을 처음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좀 다 다루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50분까지거든요. 그래서 맥락상 김정 대표님한테 질문만 조금 던지고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김정 대표님 좀 다양한 회사, 다양한 스타트업 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새로운 개발 문화를 가진 그런 조직을 알려면 역시 좀 나를 내비치고 어딘가 나가는 게 좀 중요할까요? 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기회를 잡는 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해보면 그 커뮤니티에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 개발 문화가 좋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뭔가 개발을 잘하느냐 이거랑 다 이어지진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 공유하는 문화나 활동하는 문화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있는 회사라면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게 물론 그 회사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그분한테 물어볼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 회사 어때요? 라는 거를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측면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회사들 입장에서도 그 내부 개발자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도록 좀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태계 측면에서도 내부 개발자들이 내부에서의 성장했던 경험들을 회사 바깥에 있는 것에 물론 큰 회사들은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어서 뭐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갇혀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취업이 끝나고 난 그 내부의 주니어 개발자들도 성장하지 못해서 안달인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나와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기업이나 그 구직자들이나 뭐 커뮤니티 전체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대표님들이 연락 오는 저희 뭐 지인 대표님들이 개발자들 구하고 싶다고 연락 네, 오면 네. 개발자들한테 그런 거 소통하고 그런 거 참여하고 커뮤니티 활동하고 그렇게 하라고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대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름 있는 회사들은 그게 너무 알려져 브랜드가 알려져 있는 것뿐이지 사실 더 많은 거는 네. 커뮤니티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쉽게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되니까 여러분도 이제 좀 나를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명이시기는 한데 교육 자체에 대한 좀 질문이 있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 질문을 한 3개 정도 다루고 굿바이 멘트 하면은 좀 끝날 것 같아요. 부트캠프 교육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짧은 것들은 3, 4개월짜리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멘탈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냥 일단 끌려가는 뭐 그 다음 주에 리액트 한데 그전 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열정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심리 그리고 감정 여기에 이제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나요? 박은종 멘토님 입 여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간에서 같이 하면 다른 사람과의 나의 비교. 네. 비교하죠. 비교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용어에서 걸리지 마라. 용어를 네. 전공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원 가면 의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 우리 하다못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우리 다 위축되잖아요. 내가 중병에 걸렸나 막 이런 게 그런 것처럼 조금 그러니까 선수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막 용어를 남발하면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네네. 난 저런 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고. 저 항상 그런 얘기는 합니다. 본인의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 모르면 괜찮지만 오늘 몰려서 쪽팔린 거는 괜찮다. 근데 내일도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 쪽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아니죠.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방에 들어가서 네. 네. 가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자랐잖아요. 근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나의 기록을 잘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일주일 전 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어려웠던 게 오늘은 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성장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트캠프에서. 제가 이름을 못 불러드려서 아쉽기는 한데 최소 5, 6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절대 6개월 동안 똑같은 강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없다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일단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혹시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게 셀프 진단이 되면 오롯이 나한테 좀 집중해보고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페이스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못 불러드리지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박은종 멘토님한테 좀 42서울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Q&A 섹션에 이거는 따로 좀 그 답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맥락이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민님께서 커뮤니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커뮤니티를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걸 어떻게 찾냐 커뮤니티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뭐 그냥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모각코 모여서 각자 코딩 이것도 커뮤니티일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좀 커뮤니티 경험이 없으면 처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추천하세요? 뭐 유명한 데를 일단 들어가라? 뭐가 있을까요? 제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본인한테 딱 맞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도 어렵고 이제 주변에 이제 유명하거나 좀 알려진 데는 또 경쟁률도 있어요. 물론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경쟁이다. 일단 유명한 데는. 어딘가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찾다가 안 되면 그냥 본인 주변의 친구들하고 가벼운 스터디를 만들어도 그게 커뮤니티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테코 지금 지원자들을 프리코스라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모여서 모과코 같은 거를 하면 어떻게 모여서 이게 각자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뭐 울산, 부산, 뭐 광주 막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학교 내나 뭐 주변에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리고 커뮤니티를 잘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저는 처음 커뮤니티 만들 때 정말 완벽하게 설계한 다음에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빨 빠진 상태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 이빨 빠진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스터디가 되게 활성화되고 참가율도 높아지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뭔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만들어 갈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 꼭 참여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커뮤니티라도 만들어 보려는 경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우시면 프로그래머스의 커뮤니티에 오셔서 모집을 네, 하셔도 아주 괜찮고요. 프로그래머스가 있네요. 아주 좋네요. 프로그래머스가 있죠. 이럴 때는 한 말씀씩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어느 커뮤니티 들어가지? 나 이런 거 누구랑 하지? 근데 이제 주변에 누가 있으면 좋지만 네트워크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각자 다 열심히 서비스를 운영하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 있더라고요, 여러분. 와주세요. 네? 우테코도 있다고요? 인프랩. 인프랩이요? 네. 인프랩 이현주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질문들은 아직 없어서 우리가 이제 굿바이 멘트를 하면서 끝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굿바이 멘트를 하기 전에 오늘 사실 커피를 2잔 유익한 질문을 해주고 좀 응원해주고 싶은 분한테 커피를 2잔 드려야 되는데 지금 패널이 4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모님과 재성님 한 분씩 뽑아주실 수 있나요? 지정해버리겠습니다. 저는 구선혜님? 선혜님. 네. 선혜님에게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카라쿱의 환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굉장히 솔직한 조언 드렸고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모님도 제 성함 잘 모르겠는데 그 감정 질문하셨던 분이 그 어나니무스로 지금 나오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걸 모르나요? 들을 수가 네네네. 없는 건가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혜님이랑 우리 이름 기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저희가 Q&A 섹션에 커피 쿠폰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체류하시고 답변 달리는 걸 꼭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좀 치사한 것 같아서 김정 대표님이랑 은종 멘토님도 한 분씩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승인 받을게요. 저는 그 사이서울에 대해 질문해 주신 분에게 이럴 네, 수가. 알겠습니다. 사이서울에 대해 디테일한 질문을 해주신 네, 제가 답변은 남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 서정님이시고요. 그러면 김정 대표님은요? 저는 조선민님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미님 눈을 낮추고 취업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이 질문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모두 4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한테 드린 건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패널톡 약 1시간 동안 학습과 이제 뭔가 부트캠프에 대해서 또 커뮤니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엔 나를 드러내라.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회,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려면 나를 드러내고 남들과 섞인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분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굿바이 멘트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간 것 같아서 우리 패널톡 한 걸로 가름하기로 하고 그 다음 세션은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승민 개발자님께서 GDE로 활동하시면서 경험하신 것들 그리고 어떻게 GDE가 됐는지를 얘기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그 다음 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방에서 여러분 보시죠.